자, 논어 7장인데 어제 저기 7장을 해놓고 뭐가 마음이 좀 편치 않더라고요. 왠게 좀 있으니까 저기 친구가 카톡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의 없이 하냐고. 대단히 부끄러웠어요. 저기 이 친구가 뭘 그렇게 못하냐 그랬으면은 뭐 부끄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성의 없이 한다 그러는 통에 야, 그거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다시 합니다. 저기 50대 몸은 50대라고 자부하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정신은 50대가 아닌 것 같아요. 참 그래요. 저기 여하튼 봅시다. 제계지호 7장 제필유명이 포 필유치미 장일신유반 제필변식 거필천좌. 자, 발음을 똑똑히 하고 그리고 반복되는 말은 의미가 없을 때는 하지 말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봅시다. 저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해봅시다. 제필유명이 포 제계는 반드시 명의가 있다. 명의는 포로 만든다. 그러니까 제계를 할 때는 반드시 명의옷이 있다. 명의는 포로 만든다. 포. 저기 3배 거친 포가 있고 가는 포가 있죠. 가는 포 3배라는 얘기예요. 자, 제계는 반드시 명의가 있다. 제계를 할 때는 목욕이 먼저예요. 목욕. 그래서 목욕을 하면은 명의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명의를 입고 그리고 저기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치미를 입어요. 자, 쟤는 저기 저녁에 씻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치미를 입고 치미는 침의 잠옷은 길이가 기장이 길이가 일신 한 몸하고 반이 더 있다. 그러니까 한 몸보다 저기 반 정도 더 길게 저기 잠옷을 만든다는 얘기죠. 잠옷은 저기 길게 한대요. 밑에 또 여기 반에 대해서 뭐 발을 덮는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제필변식 제계는 반드시 음식을 바꿔하고 제계는 반드시 식습관을 바꾸고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르게 먹고 거필 거처하는 것은 반드시 자리를 옮긴다. 반드시 거처하는 것은 자리를 옮긴다. 자, 제계하실 때는 반드시 목욕 후 명의를 입었으며 제계하는데 반드시 명의가 있다. 이건 저기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죠? 제계를 할 때는 반드시 목욕 후에 여기가 목욕 후에 빠져 있죠. 목욕 후에 명의를 입었는데 명의는 모시로 만들었다. 가는 포로 만들었다. 필유침이 그리고 반드시 잠잘 때는 침이 이제 잠옷을 입었는데 잠옷의 기장은 한길하고 반이 더 되었다. 한길 반으로 이제 길이가 길었다. 그 얘기죠. 제계는 반드시 제계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변화하고 음식이 변화가 되어야 하고 음식을 바꿔야 되고 거처하는 것은 반드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이제 거처하는 거 반드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아이들하고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저기 부인네들하고 저기 이렇게 자주 어울리지 않고 이제 그런 거를 선좌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요. 제필목욕. 제게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목욕을 마치고 곧 명의를 그 이불착이죠. 이불착 드러날죠. 곧 명의를 입는다. 소위 명결기체야. 그 몸을 이제 바르고 깨끗하게 하는 까닭이다. 명의를 입는 이유가 몸을 이제 밝고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포위지, 명의는 포로 위지 이때 만든다죠. 그것을 만든다. 차는 하탈 전장 침이 일간. 자, 하탈 이것 아래에 탈 전장에 빠진 장이 있는데 침이 한 일간이다. 침이 위에 침이 한 간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피류침이 장일신유반이라는 얘기죠. 그죠? 명의를 제게는 목욕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명의를 입고 하는데 명의를 입고 나서 잠잘 때는 잠옷으로 바꿔 입는다는 얘기죠. 잠옷의 길이가 일신반이라고 그랬죠. 일신유반.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으로 배로 만든 것이다. 명의는 이 아래 앞장에 침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한 것이 이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해설이 요것도 앞절에 앞장에 해설이 나와 있던 거죠. 제주어경, 제는 경을 주로 하고 경을 위주로 하고 불가해의 의침, 우불가 착명의 이침, 고로 별유침이 기반 개이복조. 자, 여기 제게는 경을 주로 하고 옷을 벗고 옷을 벗고 잠잘 수는 없고 또 명의를 입고 잠잘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도로 취미가 있다. 잠옷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도로 잠옷이 있는 것이다. 잠옷의 반은 길이가 한 길 반 되는 거, 반은 이때는 개가 아마도라고 해석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고, 아마도 이 복조, 발을 덮는 것이다. 발을 덮는 것일 것이다. 자, 위에 제게는 변식을 한다 그랬는데, 변식은 불음주,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일컫고 또 훈채를 먹지를 않는 것을 말한다. 술을 먹지 않고 변식은 술을 먹지 않고 훈채를 먹는 것을 여는 이제 먹을 여자예요. 훈채를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저기 훈채라 그러면은 마늘 종류죠. 대표적으로 마늘. 그 천좌 자리를 옮길 자리를 옮기는 것은 역상초야. 그 평상시에 거처를 바꾸는 것이다. 그 평상시에 거처하는 자리를 바꾸는 것이라는 얘기겠죠. 사일장기 공자 근제지사. 이 일장은 공자의 재개하는 일을 삼가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공자의 재개하는 일을 재개하는 일에 삼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 얘기죠. 양시왈 재개는 소위 교신 신과 사귀는 것은 아니죠. 신을 영접하는 까닭임으로 영접하는 것이므로 치결변상 이제 청결하는 것을 다 하고 그리고 일상을 변화하는 것이다. 치결변상 그리고 공경을 다하는 것이다. 자, 재계는 신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을 영접하는 것이므로 청결을 다하고 평상시에 일상을 변화하는 것이고 또 경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을 다하는 것이고 치결변상 평상시에 하는 것을 하던 것을 변화를 시켜서 평상시에 하던 것을 변화를 시켜서 청결함을 다하는 것이라 이거죠. 재계라는 것은 신을 교접하는 것이다. 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청결을 다하고 일상을 변화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공경을 다하는 것이다. 다할진 공경을 다하는 것이다. 자, 제필명이 재개할 때는 목욕 후에 반드시 깨끗한 명의를 입었다. 배옷 명의를 입었다. 제필변식 거필천좌 재개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바꾸고 음주와 마늘 등을 먹질 않고 그리고 거처에는 반드시 자리를 옮기셨다. 그것이 어떤 건가 하면은 아녀자와 가까이 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서 멀어지기 위함이다. 사소한 일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마음을 청결히 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사소한 일에서 멀어지고 변상 사소한 일 일상에서 멀어지고 치결 청결을 다하는 것이고 경을 다하는 것이고 재계는 근본적으로 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교신 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치결 변상하는 것이고 공경을 다하는 것이다. 자, 또 내려가 봅시다. 재계란 신을 맞을 준비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공경을 다하는 것으로 기제사의 경우 7일은 산제가 4일이죠. 산제를 그 마음 밖에 주변에 저기 그 주변에 저기 그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 밖에 그리고 치제는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3일이죠. 치제가 3일. 각종 대소사에도 재견을 한다. 각종 대소사에도 재견을 한다. 자, 저기 이제 재개가 이제 산제가 4일이고 치제가 3일인데 여기서 제자를 이게 땅기신 시자를 썼죠. 땅기신 시자. 땅기신 이 시는 땅기신뿐만 아니라 귀신시예요. 귀신시. 귀신 기라 그러기도 하고 귀신시라 그러기도 해요. 귀신시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땅귀신 기자 원래 땅귀신 기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신을 가지고 신의 그 마음을 가지려니 하는 것이거든요. 신을 대하는 데에 마음을 가지려니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재개요. 보통 밑에 그냥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쓰죠. 제자.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이제 제자로 읽죠. 이것을. 또 이렇게 써놓고 요것을 이제 옷 같은 데서는 자라고 읽죠. 자. 이제 상복자 그리고 소매 끝단 이제 기장 길이 끝자 끝단 요것을 옷 깃을 이제 자라 그러고 상복자라 그러고 요 재개할 때 제사에 재개할 때는 요 재라고 읽고 그러죠. 요것과 요것을 같이 쓴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요. 자, 그리고 어제 산만해진 이유가 나도 좀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변명도 좀 해볼게요. 자, 조상을 이제 나아가 있으면은 아버지, 할아버지죠. 그리고 증조부 다음에 이제 고조부가 계시고 고조부, 증조, 조부, 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양반집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5대를 이제 나까지 포함해서 요것을 5대 봉사라 그랬거든요. 5대 봉사. 이렇게 해가지고 5대 봉사라 그러고 실제로는 내 위로는 4대죠. 하나, 둘, 셋, 넷, 4대죠. 그죠? 요렇게 양반집에서는 제사를 지냈어요. 양반집에도 큰 양반이 아니면은 원래는 요렇게 조부까지만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데 조부까지만 큰 양반이 아니면은 이제 종승이나 이런 종갓집의 양반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데 이제 이게 이 5대 봉사를 무조건 서민들 이상이면은 5대 봉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어요. 조선 후기 이제 들어오면서 그랬는데 이 5대 봉사하는 것은 이게 대가에서 큰 이렇게 집안에서 5대 봉사를 하니까 서민들도 요걸 따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일반 사대부들, 일반 선비들도 다 요것을 따라서 한 것이지, 실은 여기 할아버지까지만, 조부까지만, 여기, 요렇게 하면 요것이 3대 봉사죠. 이렇게 하면 3대 봉사죠. 아베, 조부, 이렇게 하면 3대 봉사인데, 이렇게만 기제사를 지냈는데, 우리는 이것도 요거보다 더 간략하게, 친부모만 기제사를 지내자는 얘기예요. 기제사.
그러니까 이게 기일 제사죠. 기제사는 기일 제사. 이제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는 거. 요렇게 저기 그 아버지까지만 요렇게 저기 그 기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명절에 이제 그 명절은 추석이나 그 설이죠. 요 때만 저기 그 이제 조부는 그 위패를 모시고 신주를 써 붙이고 지방을 써 붙이고, 그리고 저기 그 조부모는 저기 그 명절 때만, 명절 추석 설 때만 저기 그 모시고 이제 그 숟가락 하나 더 넣는다는 얘기죠. 이제 천박하게 얘기를 해서 숟가락 하나 더 넣고 이제 제사를 지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제사는 이제 부모한테 대해서만 기제사를 지내고, 그 명절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까지는 거의 저기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 거의 얼굴을 알죠, 그죠? 사실은 할아버지도 기제사를 모셔야 마땅한데 거기까지는 이제 그 조금 저기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생략을 하고, 그 좀 아쉽지만 생략을 하고, 이 저기 그 이 조부모는 저기 그 추석이나 설에만, 그리고 저기 그 저거를 올리고, 그리고 그 이 봄 가을에 한 번씩 이 조부모를 저기 그 산소에 성묘를 하는 식으로, 성묘 기간이 봄에는 5월이 좋아요. 5월이면은 잡초가 무성하거든요. 잡초 좀 가서 뽑아주시고, 가을에 그리고 저기 그 이 양력으로 그 10월쯤 가서 저기 벌초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기 그 이제 조부 같은 경우는 1년에 저기 그 기제사 안 지내고 명절 제사 2번에 조부 뵙고, 그리고 저기 그 봄 가을에 산소 가고, 조부는 저기 조부모 같으면은 이제 4번을 저기 그 우리가 저기 그 예를 올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면 충분히 좋게요. 그리고 이 그 위에 증조부 고조부는 이것을 저기 그 이제 제사를 모시지 말고, 산소도 뭐 뚜렷하신 저기 그 업적이 있고 우리 집안을 크게 만든 그런 저기 그 훌륭한 분인 것 같으면은 마땅히 저기 그 산소는 가서 저기 그 관리를 해주고 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어려우면은 그 아주 저기 그 이 증조부 고조부는 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비석을 안 세우면은 그 저희 산소가 묵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비석을 세웠으면은 그렇고, 이제 저기 그 저걸 뭐라 그럽니까? 저기 그 그냥 저기 그 이제 입속만 아니 그걸 뭐라 이게 참 생각이 안 나. 이게 저기 그 뭐라 그러는데 그것만 해놨으면은 그 산소 앞에 이렇게 저기 놓는 돌만 이제 후손 누구 이렇게 사는 거, 그 이 산소에 저기 그 이제 어떤 분이 사신다, 이게 그런 그 비석을 해놨으면은 그거를 저기 땅을 파고 그대로 저기 뒤집어서 묻어놓으면 돼요. 뒤집어서 묻어놓고, 요 저기 그 증조부 고조부는 이제 산소까지 관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할배까지는 저기 그 산소 관리까지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기 그 명절 제사에는 이제 추석이나 이제 설 명절 제사에서는 아베 저기 그 내 부모 밥그릇 저기 떠놓는데 밥 2그릇만 더 올리면 되죠, 그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저기 그 제사를 모시도록 하고, 이게 저기 그 조부는 기제사는 없고, 이 저기 그 그러면은 1년에 제사가 명절이 추석 설 2번에다가 기제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2번이면 1년에 4번이면 끝나요. 4번. 최소한 형제들이 이렇게 저기 4번은 만나서 저기 그 저걸 해야 돼요. 만나서 가족 간에 저기 그 친목을 도모를 해야 돼요. 부모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제일 바라거든. 그렇게 이 제사를
제사를 그러한 의미에서 모시고 우리가 한 부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제 서로 이렇게 다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면은 이 명절 제사에는 이제 그 사촌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조부 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있고 또 당숙이 있죠. 조부 밑에 당숙이는 육촌인데 이제 작은 할아버지. 그렇게 되면은 요것이 사촌까지는 이제 당숙은 이제 다른 집에서 제사 올리고 다른 집에서 제사 올리고, 그 아버지의 동생 같으면은 이제 그 형제들이면 나하고 사촌이죠. 요 사촌까지는 명절에서 그냥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반으로 주는 거예요. 팔촌이 고조부 밑에 적으면은 팔촌이 명절에 모여야 되는데 조부 밑에 한 조부 밑에 한 형제들 요거 사촌인데 그 사촌까지는 명절에 같이 만나는 게 좋아요. 그거면은 진짜 행복한 집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촌까지. 육촌은 당숙의 아들이니까 당숙의 아들이 할아버지의 동생의 아들은 당숙이죠. 나한테 당숙의 이제 제사는 따로 모시는 걸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우리 명절을 살리고,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고, 이제 가족한테 멀리하지 않아야 사회에 나가서 떳떳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사촌까지만.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제사를 우리 민족의 축제 분위기로 끌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렵다고 서로 회피해. 그래서 대폭 간소하게 요약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민족의 제사는 그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아예 폐기한다는 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말씀을 순간순간 드리는 거예요.